거대한 우주 탐사선이 태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항성의 무시무시한 열기가 우주선 외벽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탐사선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말 슬픈 결말이죠. 만약 사실이라면요. 이건 탐사선이 아니라 3I 아틀라스라는 혜성이었고 사람들의 말과 달리 여전히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3I 아틀라스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폭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폭발은 없었고 혜성의 핵은 온전해 보입니다. 태양 가까이 지나가는 혜성은 대개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건 꽤 놀라운 일이죠. 혜성은 얼음과 먼지, 암석 물질이 섞여 있어서 더러운 눈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강렬한 열기로 인해 얼음이 기체로 변합니다. 이 기체는 거대한 분출로 뿜어져 나오거나 혜성 주위에 코마라는 구름을 형성하거나 긴 꼬리로 밀려나가기도 합니다. 햇빛은 이 모든 부분을 더 밝게 빛나게 해서 관측 조건만 좋으면 작은 망원경으로도 혜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는 광경 외에도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혜성 조각이 떨어져 나가거나 핵 전체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혜성은 이 과정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혜성이나 내 태양계에 처음 진입하는 혜성은 대부분 조각나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3I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이 혜성은 2025년 10월 29일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혜성은 태양에서 약 2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약 1.5배입니다. 혜성은 또한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반대편에 있어서 태양에 가려져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3I 아틀라스가 파편화되거나 조각을 많이 방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핵이 온전했고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새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전날 일부 사람들은 혜성이 태양 뒤에서 나온 후 조각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장은 한 블로그에서 혜성이 질량을 많이 잃었다고 올린 후 퍼졌습니다. 그 블로그는 스페인의 소형 망원경 2대가 11월 9일에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썼습니다. 사진에는 혜성에서 분출되는 가스 제트가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혜성에서 방출되는 물질량을 추정하며 적어도 16조각으로 쪼개졌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해서성이 폭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한 해성 전문가는 자신이 본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해성을 보여준다며 핵이 분열된 흔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자들은 면밀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해성의 구성 물질과 구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거든요. 현재 지구에서 보면 해성이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북반구 여러 지역에서 15cm 렌즈의 소형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7월에 발견된 이후 이 혜성은 수많은 흥미로운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양계 밖에서 온 이 혜성이 70억 년 이상 되었을 수 있고 다른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이 혜성은 완전히 자연적인 것이며 우리 은하 어딘가에 다른 항성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죠. 3I 아틀라스는 역대 3번째로 관측된 성간 혜성이자 그중 가장 큽니다. 이전에는 2019년에 지나간 2I 보리소프 혜성과 2017년에 나타난 길쭉한 물체 오우무아무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이 최대 5.6km에 달하는 3I 아틀라스는 400m 길이의 오우무아무아와 약 500m 크기의 보리소프를 압도합니다. 게다가 인류가 관측한 혜성 중 가장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우무아무아는 약 10억 년으로 훨씬 젊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아직 태어나는 은하의 얇은 원반에서 왔죠. 오umu아무아는 다른 항성계에서 태양계를 통과한 최초에 알려진 천체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첫 번째 성간 방문객이었죠. 길이가 폭의 약 10배나 되는 극도로 길쭉한 형태로 우주에서 관측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투아이 보리소프는 약 17억 년으로 그 중간 나이입니다. 역시 얇은 원반에서 왔고 다른 항성계에서 온 것이 확인된 최초의 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밖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매우 희귀한 관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행성처럼 보였던 오umu아무아와 달리 보리소프는 전형적인 혜성처럼 행동했습니다. 밝은 코마가 있었는데 이는 혜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핵 주위에 형성되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대기입니다. 게다가 먼지와 가스로 된 긴 꼬리도 있었죠. 현재 투아이 보리소프는 태양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먼 세계의 화학적 구성과 역사를 엿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3I 아틀라스, 혜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혜성은 12월 19일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더 많은 관측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혜성에 대해 여러 새로운 주장을 할 겁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신중하게 모든 것을 바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유명한 혜성을 맨눈이나 일반 망원경으로는 못 보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강력한 망원경이 무료로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와! 누구나 이 신비로운 천체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혜성의 무게가 약 330억 톤이라고 추정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비교를 해볼까요? 에펠탑은 약 10,000톤이니까 330억 톤은 에펠탑 330만 개에 해당합니다. 건물과 비교한다면 330억 톤은 철과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 여러 구역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3I 아틀라스는 7월에 나사의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고 시스템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이 시스템의 약자가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곧이어 나사는 이 천체가 우리 태양계 출신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크기 외에도 3I 아틀라스는 여러 면에서 특이합니다. 태양계를 지나가면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먼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3I 아틀라스가 다른 두 성간 방문객보다 1000배에서 10만 배까지 더 무겁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는 진정한 과학적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시속 약 24만 킬로미터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는 음속의 거의 200배입니다. 이러다 과속딱지 떼겠네요. 그리고 중력 때문에 곡선 궤도를 따르는 태양계 천체들과 달리 3I 아틀라스는 거의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특별하죠? 이제 혜성이 태양을 지나갔으니 지구의 망원경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I 아틀라스 혜성이 중요한 이유는 역대 세 번째 성간 방문객이면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일 수 있고 다른 혜성들처럼 폐양 근처에서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구하면 다른 항성계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우리 은하에서 혜성과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들을 클릭하고 브라이트 사이드와 함께하세요. 수수께끼의 우주 방문객이 최근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는데 약 1억 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어요. 이건 태양계 외곽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미지의 문명이 위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물체는 3I 아틀라스라는 또 다른 이상한 방랑자와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럼 둘 다 태양계 밖 같은 곳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건 이 새로운 물체가 우주적 기준으로는 우리와 꽤 가까이 있다는 거고 과학자들이 지금 면밀히 연구 중이라는 거예요. 처음 태양계 안에서 발견됐고 3I 아틀라스가 태양 근처를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2025년 11월 2일
2019년에 성간해성 투아이 보리소프를 발견했던 그 천문학자 겐나디 보리소프가 이 새로운 물체를 발견했어요. 이제 공식 이름을 받았고 나사와 소행성 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죠. C2025 V1은 몇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궤도가 113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건 행성들이 도는 일반적인 경로를 거의 위아래로 넘나든다는 뜻이에요. 더 기괴한 건 궤도면이 3I 아틀라스 경로와 거의 직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명확한 해성꼬리도 없어서 이상해요. 지금 궤도 이심률은 1.0095예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숫자가 1보다 훨씬 크면 그 물체가 확실히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1보다 아주 조금만 크기 때문에 C2025 V1은 오르트 구름에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건 태양계를 둘러싼 거대하고 먼 얼음 천체들의 껍질이죠.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물체의 경로를 되감아서 약 1000문 단위까지 보내서 이걸 확인해요. 그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1000배나 되는 거리예요. 그 엄청난 거리에서는 행성들이 더 이상 운동에 간섭할 수 없어요. 그 지점에서 궤도를 다시 계산하면 태양계 밖에서 왔는지 알려주는 이심률이 보통 1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건 여전히 태양계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목성 옆을 지나가면서 받는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평범한 오르트 구름 해성이 이심률이 1보다 약간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해성 표면에서 나오는 작은 가스 분출도 숫자를 조금 바꿀 수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아마 성간 물체는 아닐 거예요. 작은 충격과 가스 분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C2025 V1은 오르트 구름에서 왔더라도 여전히 흥미로워요. 연구하면 그 먼 지역의 물질을 분석하고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3I 아틀라스의 미스터리로 돌아가 봅시다. 무엇보다 먼저 3I 아틀라스가 뭔지 설명할게요. 아마 해성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주를 날아다니는 거대한 더러운 눈덩이죠. 맨눈이나 일반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강력한 망원경이 무료로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라서 누구나 이 신비한 물체가 지나가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해성이 약 330억 톤 정도 나간다고 생각해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니까 비교를 좀 해볼게요. 에펠탑은 약 10,000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330억 톤은 무려 330만 개의 에펠탑과 같은 무게예요. 이 우주 방문객을 건물과 비교하면 330억 톤은 강철과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 지역 여러 개와 비슷한 무게예요. 하지만 이 모든 크기조차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니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물체가 우리 은하 밖에서 온 미지의 기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이론 뒤에는 진짜 이유들이 있어요. 3I 아틀라스는 7월에 나사의 소행성 지구 충돌 마지막 경보 시스템, 즉 아틀라스에 의해 처음 발견됐어요. 얼마 후 나사는 이 물체가 우리 태양계 것이 전혀 아니라고 확인했어요. 성간 물체로 지금까지 발견된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2017년 오umu아무아였는데 길고 평평해 보였고 일반 돌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2019년 해성 3I 보리소프였어요. 이제 3I 아틀라스가 있는데 다른 둘에 비해 엄청나게 커요. 핵이 최대 5.6km 너비인데 오umu아무아는 약 400m 길이였고 보리소프는 약 800m 정도였어요. 거대한 것 외에도 3I 아틀라스는 여러 면에서 특이해요. 태양계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가스를 방출하고 있어요. 이건 3I 아틀라스가 다른 두 성간 방문객보다 3자리에서 5자릿수, 즉 1000배에서 10만 배 더 무겁다는 걸 시사해요. 이런 엄청난 차이는 진짜 과학적 미스터리예요.
또한 시속 약 24만 킬로미터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건 음속의 거의 200배예요. 그리고 중력 때문에 곡선 경로를 따르는 태양계 물체들과 달리 3I 아틀라스는 거의 직선으로 움직여요. 그것만으로도 눈에 띄죠. 이런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꽤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고려하게 됐어요. 3I 아틀라스가 다른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지구를 연구하려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물체는 태양계 너머에서 온 어떤 지능의 신호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체의 움직임이 중력만으로 제어되는 것에서 기대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금성, 화성, 목성 가까이를 지나가는데 이들은 외부 문명이 관찰하기에 특히 흥미로울 수 있는 행성들이에요. 3I 아틀라스 경로의 또 다른 매우 특이한 특징은 궤도가 태양계 평면에 비해 약 5도 정도로 조금만 기울어져 있고 대부분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특징 덕분에 물체나 그 창조자들이 행성들의 궤도와 크기 같은 것들을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해서 태양계를 통과하는 완벽한 비행 경로를 계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I 아틀라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면 그건 단순히 우주를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내장 엔진을 사용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새로운 사진들은 3I 아틀라스가 적어도 7개의 제트로 물질을 우주로 분출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줬는데 일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해성이라면 폐양 근처를 지날 때 원래 질량의 엄청난 양을 잃었어야 해요. 10에서 20%보다 훨씬 많이요. 그 물질 중 일부만 실제로 물체를 한 방향으로 밀 테니 날려버린 총량은 엄청나야 할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3I 아틀라스 주변에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있어야 하고 그 구름이 존재한다면 해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기 꽤 쉬울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5년 12월 19일 3I 아틀라스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올 때 이걸 확인할 거예요. 하지만 3I 아틀라스가 평범한 해성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종류의 기술이라면 그렇게 많은 물질을 잃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고급 문명이 만든 엔진은 훨씬 적은 가스를 사용하면서도 추진력을 줄 수 있어요. 훨씬 빠르게 분출하니까요. 더 빠른 배기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추진력을 주니까 기술적 물체는 자연 해성처럼 자기 자신의 큰 덩어리를 날려버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요약하자면 3I 아틀라스 주변에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가 있어요. 정말로 내부 태양계의 작은 탐사선들을 방출한 기술적 모선일까요? 하지만 C2025V1은 그 아이디어에 맞지 않아요. 물체 중 하나가 어떤 종류의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한요. 그들의 궤도가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거리는 약 7,400만 킬로미터이고 두 물체 자체는 서로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보다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3I 아틀라스에서 감지된 작은 비중력적 추진력은 이 간격을 좁히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C2025V1은 사람들이 3I 아틀라스가 방출했을 거라고 상상하는 많은 탐사선 중 하나가 거의 확실히 아니에요.